안녕하세요, 스타드입니다. 임대차 3법 중에 마지막에 시행할 전월세 신고제, 이게 시행이 2021년도 6월 1일부터 시행은 됐는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 원을 물게끔 했어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이 과태료 물리는 거를 1년 유예를 시켜준 겁니다. 근데 이게 유예지 안 물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이달 말 5월 31일까지 꼭 신고를 하셔야지 과태료를 안 냅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둘 중 한쪽이 신고해도 되니까는 신고가 되었는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요. 신고가 안 되셨다면 꼭 신고하셔서 과태료 부담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변경, 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제입니다. 해제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간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어요. 의무화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고 유형에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이제 신규 갱신 신고, 모든 이제 신규 계약하고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했고요.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이제 연장되는 갱신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했습니다. 변경 신고,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 기간 중에 임대료가 변경된 거. 그리고 해제 신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 기간 개시 전에 해제된 거, 계약이 빠그러진 것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한 내용은 신고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임대인하고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이제 위임 신고도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계약서 이제 제출을 하신다면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처리한 걸로 봐줍니다. 신고 주택에는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판자촌까지 다 신고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는 사무용 오피스텔은 아니고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서 사무용 오피스텔이더라도 거기 실제로 거주한다라고 하면은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 지역에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도는 군 단위를 제외하고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신고 지역에 들어갑니다. 신고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또는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포함이 되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이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과태료, 이제 미신고, 지연 사례를 포함해서 또는 이제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원에서 100만 원, 최대 100만 원 사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두 분이 이제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 가셔서 접수하시면은 공무원이 그거 보고 승인하고 확정일자까지 같이 내줍니다. 자, 단독 신고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가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거부한 쪽에 문자가 갑니다. 임대인이 30일 이내에 미신고하시면은 임대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 이게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다 양쪽에 부과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신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센터 가시면은 주택 임대차 신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 인적사항 쓰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 목적물,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뭐 아파트인지 연립인지 다세대 다가구 뭐 이런 식으로 다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소재, 건물, 동호수, 이제 임대 면적, 방이 몇 개인지 이런 것까지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임대 계약 기간, 임대료하고 계약 기간, 체결을 언제 했는지,
갱신하게 되면은 종전 임대료가 얼마에서 얼마로 임대료가 올라갔는지 계약 기간, 체결일 이런 거 작성하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계약서만 보시면은 쉽게 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지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부여됩니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하시면은 확정일자 받으러 이제 주민센터 방문을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임대차 신고하면 이제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전입신고는 이제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센터 한번 방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들고 가시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할 경우에는 준비하셔야 될 게 이제 공동인증서하고 계약서를 스캔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 스캔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거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게 차라리 속 편해요. 자,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갱신 금액이 이제 변화가 있을 때는 신고 의무 대상이고요. 묵시적 갱신은 이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금액이 변동이 안 되었다면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거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거래 신고 미뤘을 때 과태료 어떻게 부과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간하고 계약 금액에 비례해서 4만원에서 최소 4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차등으로 부과합니다. 보증금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월세는 월세 곱하기 200을 하셔가지고 그 금액으로 보증금 환산을 합니다. 자,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는 세입자 혼자 계약서 단독 신고 사유서를 이제 주민센터에 제출하면은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거부한 집주인 같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는 같이 가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시든지 하시면 되세요. 저 대리신고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미성년자하고 제한 능력자를 제외한 누구나 대리신고 가능합니다. 대리신고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위임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보증금액이 7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 신고 대상이냐고 물어보셨을 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 기준에는 이제 월세 기준이 30만 원에는 미달하지만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되고요. 보증금 5,900만 원에 월세 29만 원, 이거 신고 대상이냐고 물어보시면은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초과 시에 신고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제주도 뭐 한 달 사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20일 단기 계약을 하는 경우, 그거는 30일이 초과하지 않은 초단기 계약이면서 세입자가 이제 원래 집이 있고 일시적으로 집을 빌리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는 신고 대상 아닙니다. 같은 집인데 이제 편법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30일 미만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계속 연장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임대주택에 30일 미만으로서 나눠서 쪼개서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총 거주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계약서 작성 전에 당사자 간 임대 계약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이거는 이제 주요한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유의미한 돈을 주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부터 30일이 아니고요. 계약서 작성한 날부터 30일입니다. 이거 놓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잔금 처리하고 가시면은 예를 들어서 잔금일이 계약일로부터 잔금일이 30일이 넘었을 경우에는 이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날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도 신고 대상이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도 신고 의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제가 급하게 이거를 찍게 된 이유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 6월 1일부터 이제 2022년도 6월 1일까지 작성한 계약이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1년 동안 그거를 모았다가,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에 한꺼번에 부과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신고를 미뤘다가 못 하시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본인이 확인하셔가지고 본인이 대상자라고 하면은 꼭 신고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굿데이 스타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